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은 폭염특보 속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가 26.4도, 포항이 27.9도, 경산이 26.5도 등으로 엿새째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도, 구미와 안동 35도, 포항 3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경북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다음 주까지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노약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많은 기대 속에 운행을 시작했던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어제로 개통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650여만 명이 이용하면서 이 대중교통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첫 운행을 시작한 도시철도 3호선. 북구 동호동과 수성구 범물동 23.95km를 달리면서 지금까지 650여만 명을 태웠습니다. 하루 평균 탑승객은 6만 5천여 명. 당초 기대했던 8만여 명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개통 100일 성적으로는 다른 시도의 경전철을 압도했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은 서문시장역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7,400여 명이 이용해 가장 적은 학정역보다 21대나 많았습니다. 대구의 남북축을 이어주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좋아졌고 서문시장과 대백프라자 등 역 주변 상권도 활성화돼 매출이 15%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지상 9m의 높이에서 대구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외지인들에게 관광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또 전동차를 광고판으로 활용하고 이벤트 열차도 운용해 수익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승객 수송이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테마 열차를 운행을 해서 주된 승객을 높이고 또 부수입으로 전세 열차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중대한 결함은 없었지만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에서 크고 작은 결함과 고장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3호선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3호선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 노동청이 어제 사고가 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공사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경찰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통해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업주 등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와 비슷한 작업이 있는 대구의 다른 공사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항을 처벌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자본금보다 2배가량 많게 불법 대출을 해줘 폐쇄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담보 가치가 없는 건물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난 3월 A씨는 천안의 한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이곳에서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담보가치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폐가나 다름없는 그 건물은 공인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처음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새마을금고는 이렇게 담보가치가 없는데도 대출을 해주거나 적정 담보가치보다 5배 정도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법 대출 금액만도 모두 11건에 13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고에서 다 감정을 해야 되는 건데 채무자 감정에 의존을 해갖고 그래갖고 지금 감정서는 있었습니다. 감정서에 의해갖고 대출은 실행된 겁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이곳의 경우 1인당 14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도 불법 대출 금액 130억 원 가운데 116억 원은 단 3명에게 대출됐습니다. 담보가치보다 훨씬 많이 대출해준 만큼 최소한 50억 원 정도는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에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손해금액이 이 금고의 자본금 70억 원에 육박하거나 넘을 수도 있는 만큼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차원에서 혹시 이 금고가 나중에 손실 규모가 커서
청산이나 해산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회원 피해는 전혀 없도록 지금 조치를 충분히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대출 담당 부장을 파면하는 한편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조만간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정 후보를 낙점해 두고 형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 선정 이후에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새누리당 수성갑 당협위원장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 실사, 심층 면접을 했고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여론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무성 당대표가 귀국하는 다음 주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8월 첫째 주에 조항특위 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항특위 심사 결과를 가지고 8월 둘째 주에 최고위원회에서 보고 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강은희, 김문수, 정순천 3명의 후보 가운데 누가 당협위원장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특정 후보 낙점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대구에 내놓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저희 집 공모를 받았거든요. 이건 나는 김문수를 기다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선정되는 당협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당협위원장 선정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새누리당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당 구천을 잘하면, 수성갑에서 잘하면 새누리당이 보이고자 하는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아마 첫 번째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새누리당의 공천 방향까지 가늠해 볼 수 있어 수성갑 당협위원장 선정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어젯밤 11시쯤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여관 1층에서 불이 나 1, 2층 투숙객 9명 가운데 7명이 연기를 마셔 3군데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9살 김모 씨의 방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한 여자와 함께 투숙 중인 김 씨가 낮에 알몸 상태로 흉기로 여관 주인을 위협했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김 씨의 방화 가능성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오늘부터 화원유원지 낙동강변에서 유람선에 이어서 쾌속선을 운항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는 녹조로 인해 낙동강이 맹독성 남조류의 배양소가 된 상황에서 관광객들을 위험에 몰아넣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오늘 오전 화원유원지에서 쾌속선과 유람선 운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닭고기 산지 도매 가격은 1kg에 1,431원으로 평년보다 24% 떨어졌고 이달 가격은 1kg에 1,200원에서 1,400원으로 8년 만에 최저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음 달에는 1,100원에서 1,200원 사이, 그리고 10월엔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등으로 닭고기 가격은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초복과 중복 때 날씨가 많이 덥지 않아서 닭고기 소비가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6월 대구 지역의 건설 수주는 많이 늘었지만 경북은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6월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6,50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 늘었는데 공공부문의 주택건설과 철도, 상하수도 건설 수주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은 약 5,2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 줄었는데 공공부문의 건설 수주는 늘었지만 민간 부문의 주택과 공장 건설 등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가 행락철을 맞아 오는 21일까지 도내 4,930여 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군별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산로 등 취약집 화장실을 집중 점검하고 소홀하기 쉬운 국도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7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K리그 챌린지 24라운드 경기에서 선두 추격을 위한 승점 쌓기에 도전합니다. 최근 1무 1패로 주춤했던 대구FC는 원정 9경기에서 4승 5무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오늘 승리로 팀 분위기 반전과 함께 2위 자리를 굳게 지키고 선두 상주와의 승점 차를 줄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